그래서 조금 수업을 들어주시고, 사실 이거를 정석적으로 그리려고 그러면 겁나 빡세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정말로 정석적으로 그리려고 그러면 진짜 빡셉니다. 그래서 538번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거를 정석적으로 그린다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이걸 좀 쉽게 그리는 방법도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 들어서 기본적으로. 하지만 좀 쉽게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작년에 정말 슬픈데 백양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비스무리한 문제 냈어요. 백양이 하수는 안 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가끔 나와요. 그래서 안 가르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쉬운 걸로 좀 쉬운 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538번은 아니에요. 자, 이런 fx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fx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fx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얘를 합성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0부터 1까지는 어떤 그래프죠? 0부터 1까지는 fx가 2x예요.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보면 알겠죠? 이 정도는 모르나요? 딱 직선의 방정식이고 0,0하고 1,2 지나가니까 2x가 나오겠죠? 여기 1부터 2까지는 기울기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고 본다고 치면, 이거를 합성했을 때 수식적으로 이걸 그리는 방법은 되게 복잡합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게 f의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나눠져요. 자, x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x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fx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릴 때 여기다가 x자리에다 뭐를 넣어야 되냐면, x자리에다 뭐를 넣어야 돼? fx를 넣어야 돼요. 지금 fx가 이거야. 근데 지금 f의 fx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러면 x가 뭐로 체인지가 됐냐? fx로 바뀌었어요. y값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넣을 때 뭐를 넣을 거냐면 fx 이렇게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넣으면은 마이너스 2fx 플러스 4가 되겠고, 1부터 fx가 2때가 이렇게 됩니다. fx 그래프. 수식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수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x자리에 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fx가 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x자리에 다 fx가 들어간 거죠. 다 fx가 들어간 거예요. x자리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fx가 뭐냐가 달라지는데, 봐봐. 0부터 1 사이에 있는 fx는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fx가 들어가는데, 보면 0부터 1 사이는 뭐냐? 이게 y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0부터 1 사이니까 요거랑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fx가 0부터 1까지다. 이거 y값이에요. y값이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 y값이 요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여기를 얘기해요. 여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0부터 1 사이는 fx는 언제냐? 이게 이제 2분의 1일 때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되죠? 여기가 2분의 3일 때예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1까지가 이때 fx예요. 0부터 1 사이에 있는. 0부터 1 사이에 있는 fx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0부터 2분의 1까지 있을 때 fx가 있어요. 0부터 1 사이에 있어요. 이때 fx는 누구냐? 이때 fx는 누구죠? 2x. 이땐 2x예요. 직접 보면 되게 복잡해요. 봐봐. 0부터 1 사이에 있는 게 두 가지 영역이 있어. 0부터 x가 2분의 1까지나,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x가 2까지인데, 이때 fx는 누가 되느냐? 이때 fx는 누가 되는 거냐면, 이 범위 내에서는 2x가 fx예요. 이거. 근데 이 범위 내에서는 fx가 누구냐면 얘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래서 얘를 집어넣을 때 두 개로 나눠서 넣어야 돼요. 이렇게. fx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범위라고 하면 이건 y값의 범위니까 이 y값에 있을 때 범위가 0부터 1까지 있을 때를 x값의 범위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다시. 근데 이 x값이 0부터 2분의 1까지 있을 때 0부터 2분의 1까지가 있을 때가 0부터 1까지 가 있는 건데 그때 fx는 2x.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두 개로 나눠져요. 얘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0부터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fx에 2x가 더가니까 이거 뭐 된다? 4x가 되는 거야. 그때는 0부터 x가 2분의 1까지입니다. 두 번째로 2분의 3까지 2부터 2까지 때는 fx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니까 fx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부터 x는 2까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씩 나눠줘요.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풀면은 4x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는 누굴 그려야 되냐? 0부터 2분의 1까지는 4x를 그려야 되니까 2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죠. 4x를 그려요. 그리고 2분의 3부터 2까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3이겠죠? 여기가 2겠죠? 그때는 뭐를 그리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나눠요. 1부터 2까지. 어디냐? 1부터 2까지는 요 영역을 얘기해요. 1부터 2 사이에 있는 거. 얘도 두 개 더 나눠줘요. 2분의 1부터 1까지는 2x가 되고 1부터 2분의 3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또 나눠줘요. 여기서도 요 두 개가 하나는 fx가 2x인 경우 언제다? 2분의 1부터 1까지.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다. 언제다? 1부터 2분의 3까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또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와요. 2분의 1부터까지 2x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요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와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부터 x가 1까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또 fx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4니까 4x 마이너스 8이가 4x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래서 4x 마이너스 4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1부터 2분의 3까지 나와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죠. 이게 이제 fx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상당히 복잡해져요. 다 나눠가지고 이걸 다 세분화시켜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나눠서 그리는 거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이걸 수식적으로 다 찾는 것도 애들이 시켜보면 거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잘 그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냐? 저렇게 그리지 않아요. 어떻게 많이 그리냐? 자, 이게 수식적으로 잘 풀지 않아요. 좀. 복잡하니까. 그럼 개형을 어떻게 그리냐? 자, 얘를 돌려요. 어떻게 돌리냐면,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립니다. 그러니까 왜 돌리냐? 왜 돌리냐? 합성함수니까 y 값이 다시 x 값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돌려요.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대충. 여기가 y축인 거고 여기 y축이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y축이겠죠. 여기가 x축이에요. 돌린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겠죠. 여기가 2겠죠. y좌표로 따지면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돌리면 자 얘를 돌리는 거야. 또 왜 이렇게 돌렸냐? 잘 보세요. 내가 0부터 1까지를 이게 지금 x좌표야. 0부터 1까지가 들어가잖아. 0부터 1까지가 들어가면 여기가 1이겠죠? 여기 x좌표가 1이야. 0부터 1까지가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y좌표는 0부터 어디까지 가죠? 2까지가 들어가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x좌표가 들어가는 거야. x좌표가 0부터 1까지 들어가면 y좌표는 0부터 어디까지 들어간다? 2까지가 나와. 그러면 이 0부터 2까지 나온 게 다시 x축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요. 합성함수니까. 그럼 봐봐. 0에서 1까지 들어가.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볼게요. 0에서 1까지가 들어갔을 때 0에서 1까지 들어갔고 뭐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까지가 들어갔다고 치면 x좌표가 0부터 1까지면 y좌표는 뭐, 어디부터 어디가 나온다? 0부터 2까지가 나와요. 0부터 2까지가 나오죠. 그럼 0일 때 2가 나오는 거고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가 전체가 다 그려져요. 왜냐면은 0부터 2까지 들어가면 0부터 2까지가 나온 거야. 0부터 2까지가 다 들어갔잖아.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다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만큼 이게 다 그려져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에 이게 다 그려져요. 이렇게 다 그려져요. 왜냐면 0부터 1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0부터 2까지가 나오면서 0부터 2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 바퀴 다 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려진다. 돌려가지고. 그러면 다시 1부터 2까지가 가면 어떻게 되냐? y값은 2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죠? y값은 2부터 0까지 들어가요. 1부터 2로 가게 되면 x값이 1부터 2까지 들어가면 y값은 2부터 0까지 들어가는데 그럼 2부터 0까지 다 들어가요. 그럼 2부터 0까지 들어가면 2부터 0까지 들어가는 거 다시 다 그리면 돼요. 이렇게. 2부터 0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2부터 0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 그림이 다시 그려진다는 거예요. 2부터 0까지 거꾸로. 그래서 다시 그려요.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그냥.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돌려가지고 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돌렸냐? 왜 돌렸냐? 왜 돌렸냐? 이 y좌표가 다시 들어가니까 x좌표가. 돌려서 본 거야.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들어가면 y좌표는 0부터 2까지가 나오는데 0부터 2까지 다시 들어가면 얘가 그려지는 거야. 똑같이. 마찬가지로 1부터 2까지가 들어가면 2부터 0까지가 y좌표죠? y좌표가 2부터 0까지가 나오는데 다시 얘가 들어가는 거야. 2부터 0까지 들어가면 이게 다시 그려지는 거야. 뒤에서. 그래서 똑같이 그려지는 거야. 이거 거꾸로 뒤에서부터 이제 그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n축으로 돌려가지고 뭐 n축 돌리기라고 하는데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애들한테 이야기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개형만 그리는 거야. 개형만. 뭐만 그린다고? 개형. 그러면 이러한 좌표들은 정확히 어떻게 찍어요? 그러면 이런 좌표들은 보면 알겠지만 1 들어갈 때 2 나오잖아. 근데 여기 가운데 y좌표 1 나올 때 y가 1 들어갈 때 최고잖아.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냐 여기서? 2분의 1 들어가야 돼. 2분의 1 들어갈 때 최고 1 나오겠고 1 나오면 1이 들어가니까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2분의 1일 때 2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큰 것들만 좀 찍어주는 거죠. 왜냐면은 요 1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 최대값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 2분의 1 들어가야 되는 거죠. 2분의 1 들어가면 1이 나오겠고 1이 나오면 1이 다시 들어가서 2가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거 이제 보기 위해서 저거를 양쪽에 이제 그려놓고서 이제 만약 문제를 봅니다. 합성함수 그릴 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고 이런 거에 대한 영상들이 생각보다 유튜브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 그래프 개형 그리기가 좀 쉬워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538번 한번 풀어봅시다. (538번을) 조금 보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렸어요. 마이너스 0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x제곱 그린 거예요. 2차 함수 0부터 1까지는 x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y는 fx입니다.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데 얘를 돌려요. 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축을 쓰시고요. 여기다 이제 x축이 되겠죠. 돌린 다음에 얘가 이제 돌아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이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자, 원래 x에서 이것도 마이너 fx 돌린 거야. 90도 돌린 건데, 봐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나오면, x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나와.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나오면 y좌표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부터 다시 뭐까지 나오죠? 0까지가 나와요. 자,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들어가면 y좌표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거 다시. 그럼 이게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하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데 조금 바뀌긴 하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다시 그려져요. 약간 개형. 3차식처럼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다시 얘가 이제 그려져요. 왜냐면 마이너스부터 0까지가 되면은 마이너스부터 0까지 오는 게 이렇게 오잖아. 그럼 여기를 그리면 되는 거야. 이게 다시 나오는 거야. 비슷하게. 또 아마 더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0부터 1까지로 가면 0부터 1까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리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 요렇게 가면은 그대로 나오는 거죠. 답이 몇 번이다? 수민아? 몇 번이야, 그래서 답이? 답이 몇 번이야, 그래서? 한 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리면서 이제 여기서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오래 들어가니까 이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보는 거를 요즘 많이 써요. 왜냐면 수식적으로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안 걸려?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릴 방법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요즘 많이 그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싶으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유튜브 같은 거 쳐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배웠던 것들 수식적으로 구하는 거 이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시험 때 뜨지도 못해요. 그렇게 풀다가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이제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540번을 혹시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540번? 540번 가능할까요? 540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배운 거 한번 써서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면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인데 아까 전에 539번은 아까 다 그렸죠? 539번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두 번 썼죠? 두 번 썼으니까 1일 때 y가 1이 여기 있겠죠? 그럼 근이 몇 개가 나오죠? 교점이 4개 나오니까 시근도 몇 개 나온다? 4개가 나와요. 왜냐면 지금 이게 결론 이게 뭐냐? 이 그래프랑 y는 1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시근의 개수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방정식이지만 그래프로 푸는 거죠. 이렇게. 이 합성함수 그래프랑 y는 1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시근의 개수니까 이게 y는 1이에요. 그럼 여기 아까 그랬겠지만 이게 합성함수예요. 그래프에서. 교점 개수는 1, 2, 3, 4에서 총 4개 나오니까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시근의 개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540번에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방금 배웠던 대로 돌려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라는 거죠. 다현이는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모르겠어요. 안 나오는 확률도 있는데 대충 이 정도만 알아두면 문제 풀 때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그래프 대충적으로 개형 그리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gx가 먼저 들어가죠. 그러니까 gx가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fx가 위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540번은 fx가 대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gx가 먼저 들어가니까 gx를 돌릴게요.
f 오브 gx니까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y는 fx고, 이게 이제 y는 gx고, 돌린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f 오브 gx를 이제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어디부터 보면 되냐? 0부터 1까지를 보면 돼요. 자, 0부터 1까지가 들어가면, 여기서 0부터 1까지가 들어가면, 0부터 2까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누굴 그리면 되냐면, 여기까지를 그리면 돼요. 0부터 2까지 나오니까, 요렇게. 요렇게. 0부터 1까지가 저렇게 그려져요. 0부터 1까지가, 그러니까, 뭐, 조금, 크게 그릴게요. 1, 2, 3, 4라고 하면, 2부터 시작해서 반절 때렸다가, 어디까지 나온다? 1까지 올라가요. 여기는 아마 2분의 1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가면 0부터 2까지 가니까 요 0부터 2까지 딱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수민이 좀 되냐?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갈게요. 1부터 2까지 가면 2부터 1까지 가요. 그러니까 2부터 1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밑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1부터 2까지 가면 여기까지죠? 이게 이렇게 떨어져. 왜냐면, 저거 봐. 여기부터 여기잖아. 1부터 2까지 가면 2부터 1까지 가는데, 이걸 그리면 돼. 위에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갈 때는 위에서 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갑니다. 1부터 2까지 갈 때. 우리 조금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냐? 우리 가빈이 어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내려왔죠? 자, 봐봐. 2부터 3까지는 누구를 그리면 되냐? 2부터 3까지는 1이에요. 1이 뭐야? 0이잖아. 0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부터 3까지는 계속 0이에요. 이렇게 반복이 돼요. 왜냐면은 2부터 3까지 가면 1이잖아. 1이 들어가면 0이거든요. 그러니까 0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0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3부터 4까지 가면 어디부터 가냐? 1부터 4까지가 가요. 그래서 이게 그려져요. 봐봐. 1부터 4까지면 이게 그려지는 거야. 이 영역이 왔잖아.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3까지 올라가는 거야. 0부터 3까지 올라가는 거죠. 3이 여기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3부터 4까지.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3부터 4까지 가면 이 1부터 4까지 그려주면 되고 1부터 4까지가 이게 올라가는 거야. 쭉 증가하면서.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올라가서 그려주면 돼요. 3부터 4까지. 그래서 얘하고 X축, Y축, X는 다. 그러니까 이걸로 들었다는 거죠? 요 놈으로 들었다는 넓이. 이 넓이를 다 구하시오. 이게 답이에요.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여기는 1이 나오겠고요. 여기는 2분의 3이죠. 2분의 3 곱하기 이게 길에 2분의 3이야. 2분의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3이에요. 여기는 1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3입니다. 다 더하면 답이에요. 1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삼각형이니까 통분하면 4분의 4, 3, 6 돼서 답은 4분의 13이 되는 거죠. 삼각형 다 넓이 구한 거예요. 삼각형 넓이. 요렇게. 이게 540번 문제죠? 왜 539번 써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540번 문제예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연습 한 번만 하시면은 잘 나오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제가 잘 안 가르치는 편이긴 한데 답이 4분의 11이네? 뭐가 말렸을까요? 뭐 계산 잘못했냐? 남의 슬픔이 여기 2분의 1이네요. 여기 넓이가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이죠?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여기 넓이가. 왜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여기 2분의 1이었어요. 뭐 왜 표현하게 했더니만 계산이 여기 4분의 2가 되겠죠? 흥분하면 그래서 4분의 11이 됩니다.
자, 계산 실수했어요.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넓이가. 뭐, 약간 뭐, 어떻게 그리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뭐, 넓이는 여러분 다 구할 수 있겠지만, 상관점 넓이 못 구하겠습니까? 그지, 홍준아? 뭐, 넓이 정도는 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N축으로 돌려가지고 그리면은 조금, 아까처럼 다 나눠서 그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요것들을 조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처음에 연습했을 때, 뭐, 천재가 아닌 이상 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갑이 원리는 대충 뭔 말인지 알겠냐? 원리는 알겠어? 갑이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조금 헷갈릴 때 어떻게 쓰냐면 봐봐. 이럴 때 봐봐. 여기서 여러분 헷갈릴 때가 언제냐면 잘 보세요. 잘 봐봐. 이게 다 직선이잖아. 어떤 데가 헷갈리냐? 이런 데가 헷갈리는 거야. 이런 데가. 어디가 헷갈리냐? 이런 데가 헷갈리는 거야. 봐봐. 이때 잘 봐봐. 1에서 2로 갔지. 1에서 2로 갔죠. 그러면 2에서 어디로 가죠? 1로 가지. 그러니까 2에서 1로 가니까 올라가는 데서 내려가는 건 떨어지는 거야. 거꾸로 가는 거야. 봐봐. 1에서 2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들어갈 거야. 들어가지만 실제 나오는 거는 2부터 1로 들어가요. 왜냐면 2부터 1 거꾸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여기 2였던 게 1로 들어가니까 2에서 찍어서 1로 가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내려간다고 그래야 돼. 이렇게.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되는 부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더라고. 이게 정방에 오히려 이렇게 편해. 봐봐. 3에서 4로 가면 1에서 어디로 가죠? 4로 가잖아. 이런 편해. 정방향으로 가니까. 근데 거꾸로 가는 것들은 여기서 1로 간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내려가게 그리면 돼. 그러면 내려가게 그릴 때는 이렇게 내려가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반대 방향 갈 때가 조금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가르치다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하시면 되겠고, 합성함수 그래프가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어디서는 아예 안 배울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올 때가 간간이 있어요. 아예 준비를 안 했다 나오면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형 그리기 정도만 할 줄 알아도 문제 풀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수식으로 하지 않는다. 수식으로 하면 아까 알려줬지만 하나 변경 걸립니다. 하나 변경. 수식으로 하면 하나 변경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보다가 시험 끝났어요. 수식적인 방법은 솔직히 전혀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추천은 전혀 안 해준다. 그리고 요거 잘 안 되면 또 와서 질문하고 하세요. 계속. 어차피 여기 쉽지 않은 거 아니니까 뭐 영상도 다 찍었겠지만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애들이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좀 안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르칩시다. 자, 그 다음에 뭘 볼 거냐? 역함수가 나와. 이제 역함수. 슬프지만 역함수는 이건 그대로래요. 원래 있던 함수를 다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고 정의역, 치역 체인지, 화살표 방향도 체인지.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는 거지. 올 체인지, 역. 반대로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래서 정의역이었던 원소가 치역이 되는 거고, 치역이었던 원소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화살표 방향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은 이런 대응 관계에 있었던 함수들은 당연하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함수들은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거꾸로 가게 되면 얘가 먼저 양다리예요. 끝나요.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안 되죠. 왜냐면 함수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왔던 게 두 개가 그러니까 두 개가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규칙 위반. 그죠? 죽어가고 있어요. 다현이 뭐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누가 이게 또 다현이 피곤하게 했습니까? 우리 다현이 피곤하게 한 왜 가비가 피곤하겠습니까? 어제 밤에 안 재웠어? 통화하면서?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죠? 그래서 조금만 역함수만 하고 좀 쉽시다. 역함수가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뭐였죠?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1대1 대응을 배운 거죠. 왜냐면 1대1 대응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역함수는 XY 자리 바뀌는 거잖아. 그게 뭐였죠? 뭐 대칭이었죠? XY 자리 바꾸는 게 뭐 대칭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대응되는 거를 이렇게 점으로 찍은 거잖아. 근데 얘가 역함수면은 이 좌표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서로 체인지하잖아. 그럼 이게 그래프 그릴 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자리 바꾸는 게 뭐죠? Y는 X 대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형에 이동해서 Y는 X 대칭을 배운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함수 때문에 그래요. 역함수 그리는. 그 다음에 또 1대1 대응을 배우는 이유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다 미리 배워놓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
역함수를 위해서. 또 항등함수도 배웠잖아. 항등함수도 또 쓰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역함수의 특징이 있냐? 봐봐. 원래 함수가 있어. f라는 함수가 있었다. 쳐봐. 이게 이제 딱 1대 대응이었어. 내가 볼게요. 1대 대응 함수였단 말이야. 뭐 이렇게 갔어.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로. 이게 f라는 함수였어. 근데 당연하겠지만 f의 역함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의 어떻게 된 거죠? 여기다가 내가 역함수를 합성을 시키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갔다가 다시 와요. 역함수니까. 당연하겠지만 역함수는 뭐야?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왜냐면 갔지? 역함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오는 거야. 거꾸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4가 들어갔다가 역함수를 합성함수 시키잖아? 다시 오는 거야. 마찬가지야. 2도 F를 지나면 3으로 갔어요. 근데 역함수를 다시 시키면 3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F랑 F의 역함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합성을 했어. 그럼 뭐가 되냐? 항등함수가 돼요. 왜냐면 내 자신이 나와 무조건. 왜냐면 4가 들어갔다가 그럼 합성시키냐? 1로 가다가 다시 와. 4가 4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3도 보내잖아? F로 가서 4로 갔어. 하지만 역함수는 다시 4가 3으로 오거든요. P가 다시 자기 자리 짜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합성함수랑 역함수랑 합성을 시키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돼요. 자기 자신 나와요. 근데 얘하고 누구랑 좀 바꿔야 되냐면 얘랑은 차이가 있어. 둘 다 항등함수거든요. 둘 다 항등함수인데 얘는 정역의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x가 나와서 x로 다시 보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역함수니까 y가 먼저 들어오거든. 그래서 y에 대한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y였던 게 이렇게 오는 거니까 y 함수가 다시 나와. 그래서 요 ix랑 y는 항등함수서 x쪽, 정역 쪽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거고, 요 y는 공역에 있던 게 들어갔다 나온다. 왜냐면 역함수가 먼저 되니까 얘가 정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함수 시키면 다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돼요. 어차피 자기 자신은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 오는데 뭐 할 필요 없어. 없애버려도 되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도 함수의 연산 같은 거야. 합성도 함수의 연산 같은 거야.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역함수를 2번 때리면 2번 미치면 어떻게 되죠? 180도씩 2번 돌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한번 돌고 또 다시 오는 거죠. 다시 와요. 그래서 F로 다시 온다. 2번 원래 그 2번 180도 2번 돌면 다시 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당연한 얘기겠죠. 아닌가요? 2번 돌아보세요. 혹시 난 2번 돌았는데 앞으로 못 왔다. 그럼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뭔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한 부정을 2번 하면 긍정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2번 돌면은 부정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2번 반대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온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그래서 너무 강력한 부정을 하면 얘는 조금 뭔가 찔린 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역함수의 성질이 되겠고요. 그래서 역함수는 정말 미안한데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게 역함수의 푸는 방법이에요. 정말 미안한데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XY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541번도 역함수 참 불쌍한 애예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긴 하는데 거의 쓰질 않아요. 자, 이렇게 있으면 요것만 하고 칩시다. 자, F 인버스 4가 2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2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F2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4가 나온다는 거지. 뭐 4 들어가면 2가 나온다. 거꾸로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F 인버스 5가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F 마이너스 1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죠. 역함수니까. 그래서 갖다 넣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풀립니다. 끝이. 역함수를 안 구하죠, 다시. 역함수를 구해도 되지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쉬워요. y하고 x가 이렇게 있는데, 자리만 바꾸면 돼요. change. 그 다음에 y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x, y 자리 바꾸고, y 정리해주면 끝이에요. y 정리해주면 ay는 x 빼기 p. y는 a분의 1x 빼기 a분의 p가 나옵니다. 이 역함수 구하는 방법. x, y 자리 바꾸면. 하지만, 안 구해요. 대부분 문제들은 바꿔서 대입해서 풀죠, 그냥. 역함수는 안 구해요.
역함수 구하는 문제에서 역함수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역함수 문제의 가장 핵심은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F는 4니까 2A 플러스 B는 4. F-1 되니까 FB 마이너스 빼죠. 3A는 이제 9가 나온다. A는 3인 거죠. B는 마이너스 2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42번에 보면 2차 함수가 이제 나와요. 2차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2차 함수는 원래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정의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제한한다고요? 정의역을 제한해요. 왜냐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인데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게 되면 무조건 두 개예요. 양다리예요. 위로 블록도 양다리예요.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오면 이 부분을 잘랐던지 이 부분을 잘랐어요. 왜냐면 이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요. 역함수 문제 나올 때. 그래서 542번도 2차 함수가 나오면서 정의역을 잘랐었어요. 어디만 보라겠냐? 마이너스 6보다 큰 함수 때만 보라 이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6보다 큰 데만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을 기점으로 여기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0는 제로고 F 인버스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니까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다음에 F4는 30이죠. 그럼 이런 거예요. F 마이너스 2가 먼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뭐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예요. 0일 때 0이 나와요. 올라갔겠죠. 이렇게. 0일 때 0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4일 때 32가 나온 거예요. 엄청 올라간 거죠. 뭐 이렇게 그려진 거야. 아마 이게 이렇게 계속 되고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부분만 그려진 거죠. 대충 그래프를 보면 뭐 4일 때가 한참 올라가겠죠. 4일 때는 뭐 32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32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6보다 왼쪽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풀릴 수밖에 없는 게 2차 함수니까 보통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미지수 몇 개죠? 3개죠? 근데 이제 식을 몇 개 줬죠? 3개 줬으니까 이제 풀리는 거죠. 무조건. 연방해서.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거꾸로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 F0이 0이니까 일단 C는 0이에요. 꺼져 이렇게 되겠고요. F0이 0이니까. 그 다음에 F-2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A 빼기 2B가 마이너스 10이고 4 대입해주면 16A 더하기 4B가 30입니다. 뭐 얘를 2로 나눠요. 그럼 8A 더하기 2B는 16이니까 더해요. 없어지죠. B는. 더하면 12A 더하면 6이니까 A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A가 2분의 1이니까 이게 4죠. 4면은 10이니까 B는 6이 나옵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칭축 구해보면 마육이에요. 여기가 대칭축이에요. 잘라 쓴 거죠. 그래서 구하는 답은 뭐죠? f 몇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 f2니까 2 대입하면은 f2니까 2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니까 2 6이 12니까 답은 1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544번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딱 일어나고 또 상쾌한 기분으로 체력도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죠. 자, 우리 544번 또 딴 얘기도 했지만 역함수 문제인데 사실 이제 그래프 그려서 544번은 F 인버스 6이잖아. 이걸 A라고 하면 FA는 6. 그러니까 6이 됐을 때 A 값을 구하면 되겠고, F 인버스 12면 이걸 B라 그러면 B가 들어가면 12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죠. 6하고 12랑 만나는 좌표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5까지는 X 플러스 3이에요.
5일 때 8이에요. 8입니다. 그러다가 5부터 또 8로 되면서 기울기가 2x-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때가 이제 2x-2가 됩니다. 이렇게. 대충 그래요. 그래서 6일 때가 언제냐? 6은 여기죠. 6, y는 6. 이때 들어가는 값은 뭐냐?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 10은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b가 되겠죠. 이게 b가 되겠고, 요게 이제 a가 되겠죠. 그래프로 푸는 거죠. 그래프 놀이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서 6 될 때 언제냐? 요때죠? 6 될 때 언제야? x 뭐죠? 3이죠. a는 몇이다? 3이다. 여기 10이 될 때, 여기 12가 될 때, 그죠? 넘어가면 2x는 14니까 b는 7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답이니까 답은 10이 되겠네요. 답은 10이다. a 더하기 b 구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이런 게 상문제면 뭐 다 풀지 않을까요? 뭐 그래프만 그래도 풀면 뭐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의 문제는 사실 이 유형 18번은 1대1 대응이랑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대1 대응 문제예요.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545번에 있는 문제는 사실 1대1 대응이랑 똑같아가지고 조금 민망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뭐 547번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풀었어요. 546번 이것도 1대1 대응에서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부터 6까지 정의역은 x가 2부터 6까지가 되겠고요. 자, y좌표는 a부터 b까지. 그래서 이게 1대1 대응이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fx가 3x-2야. 1차함수예요. 그렇다는 거는 직선 모양이 되겠고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 모양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누구밖에 안 나오냐? 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2,a랑 6,b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 대입하면 a가 나와요. 그 다음에 b는 6 대입하면 나와요. 6, 3, 18에서 6이면 16. a 더하기 b는 20이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죠. 자, 548번을 이제 풀어볼 건데 548번에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증가함수인데 증가함수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x가 3을 기준으로 작을 때는 x 플러스 a야. 그리고 클 때는 3x-3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안 되고 1번처럼 그려줘도 안 되고 2번처럼 그려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1번, 2번 둘 다 안 돼요. 1번처럼 되면 어떻게 되냐? 1대1 대응이 안 돼. 봐봐. 내가 x축의 평행이렇게 딱 그었어. 양다리 두 개 만나는 거야. 이러면 곤란하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럼 2번은 왜 안 되냐? 2번은 왜 안 되냐? 치역에서 여기가 빠져요. 이 y값을 안 가죠. 그러면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거든요. 그럼 치역은 여기가 빠지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치역이 저 치수 전체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2번처럼 되면 여기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보다 작은 게 치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저렇게 2번처럼 그래프가 돼도 안 돼. 그럼 뭐밖에 안 되냐? 이 둘 다 안 되니까 3번밖에 안 돼요. 누구밖에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연결돼요. 이렇게 돼야지만 1대1 되는 거야. 1번과 2번 모양은 될 수가 없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3번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의 그래프가 뭐였냐? 너 있냐? 책 찾고 있어요. 3x-3이지. 이게 3x-3인데 3일 때 몇이냐? 보면은 이게 3일 때 8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3일 때 뭐가 돼야 돼? 8로 가야 돼. 3을 집어넣으면 3 플러스 a는 8이다. a는 몇이 나온다? 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5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처럼만 돼야 돼. 나머지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거꾸로 가는 거죠. 역함수 안 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y는 fx예요. 지금. 그래서 뭘 구하냐?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11.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F 인버스 11이라는 거는 11이 뭐가 들어가야지 10이 나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F 인버스 11은 뭐냐면 뭐 A라고 뒀어. 어떤 값이 들어가야지 11이 나오냐.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럼 1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8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건데 얘가 11이 됐대죠. 너가 뭐야? 4. 4가 들어가야지 1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한 번 지나가면 4가 나오는 거야. A가 4니까.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게 들어가야지만 4가 나오냐. 거꾸로 보는 거야. 또 4가 나오려면 4는 이쪽에서 나오는 거야. 8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4가 될 때 또 찾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그때 x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 뭐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 안 그려요. 다 거꾸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11 나오려고 그러면 뭐 들어가야 되냐? 4가 나와야 된다. 또 4가 나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거꾸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놓고도 푸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역함수 문제 이번에 나오겠죠. 뭐 한 문제면 뭐 최소한 안 내겠습니까? 당연히 내겠죠. 그래서 잘 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리면서. 자, 유형 19번은 역함수 구하기예요.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아까 알려줬지만 누구랑 자리 바꾸면 되죠? x랑 y 자리 바꾼 다음에 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도 내가 551번 같은 거 보면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얘기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뭔 소리냐 갑니다. 원래 자신과 역함수가 같대. 이 얘기는 원래 함수가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야. 이런 거지. y는 x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게 y는 fx였어. 이게 y는 fx였어. 근데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있던 게 대칭이니까 이리로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올라가는 거죠? 대칭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 같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 자체가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럼 y는 x 대칭이 되려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기울기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면 4, y는 x 대칭이야. 그래서 직선의 항정에서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직선 방정식 나왔을 때 f랑 f 인버스가 같아요 라고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얘기. 그거는 그냥 보자마자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551번 같은 문제예요. 551번 같은 거는 딱 보자마자 역함수를 구해서 갖다 보면 되거든요. 역함수를 구할 가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551번을 풀면은 역함수를 갖다 풀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fx가 지금 내가 몇 번 풀고 있냐면 551번에 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보자마자 알아야 돼. 이렇게 되시면 y는 ax 마이너스 넣고 역함수 구하면 xy 자리 바꿔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y 정리해줘요. y 정리해주면 ay는 넘어가면 x 플러스 1이고 y는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랑 같다는 거예요. 얘랑 같다는 거예요. 얘가 역함수잖아. 역함수랑 원래부터 같다. 그러면 a랑 a분의 1이랑 같아야 돼. 근데 또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1과 a분의 1이 같아야 돼. 그래서 a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 이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직방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았다. 이 얘기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기울기 몇이다? 기울기 몇이다? 마이너스 1. 안 그러면은 대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계산할 가치도 없는 문제다. 그냥 근데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마이너스 1. 푸는데 0.2초도 걸리지 않는 문제였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문제들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y는 f의 x의 역함수의 그래프에서 자 552번에 지금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552번에 fx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552번 같은 거는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까? 뭐 549번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우리 가비는 어떻게 구하면 될 거냐? 이거 역함수. fx 역함수 그래프를 또 x좌표, y좌표 찾으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구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알아두세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있거든요.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얘가 x가 아니라는 얘기는 합성함수라는 얘기예요. 무슨 함수라는 얘기야? 합성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gx가 뭐가 된다? 2x-1이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때 얘는 합성함수 역함수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역함수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역함수를 요거를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f 인버스 오브 g 인버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합성함수 역함수 어떻게 되죠? 자리 바뀌면서 역함수 됩니다. 왜냐하면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렇게 돼요. 만약에 뭐 g를 먼저 지나갔어. g를 들어갔다가 f가 들어가요. 이렇게 역함수 되면 다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럼 f 인버스 먼저 오고 그 다음에 g 인버스 거꾸로 가요. 그래서 얘가 먼저 들어가요. 여기는 g가 먼저 들어갔죠. 이건 f 오브 g입니다. 이거의 역함수는 f 인버스 오고 g 인버스 와야 돼요.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얘도 역함수하면 자리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닿겠지. 합성함수 들어가면 역함수 거꾸로 가잖아. 그러니까 f 인버스가 먼저 들어간다. g가 여기서 먼저 들어갔지만 자리 바뀌어요. 합성함수 이렇게 가는 건데 g 오브 f면 g 먼저 오고 그 다음에 f 이게 g가 먼저 왔다는 게 이거죠. 지금 이 위에 합성함수가 f 오브 g예요. 지금 이게 f 오브 g입니다. 그러니까 g가 먼저 들어간 거잖아. 이거의 역함수를 때리면 얘야. 이거 역함수를 때리면 f가 먼저 와요. 그 다음에 g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g가 먼저 온 거죠. g 먼저 오고 f 온 거야. 이거 역함수를 때리면 이거예요. 그럼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로 구하는 방법인데 어려운 문제 풀 때 종종 써요. 그럼 봐봐. 내가 역함수를 했어. 그럼 얘도 역함수를 해야 되겠죠. 맞아, 맞아. 그럼 얘 역함수를 이렇게 쓰면 돼요. y는 4x 플러스 3이라 생각해서 그냥 역함수를 구해요. 이렇게 xy 잘 바꿔요. y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4분의 1x 빼기 4분의 3이 돼요. 여기가 뭐가 나온다? 4분의 1x 빼기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f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f 인버스 x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를 모르니까 얘를 그냥 통째로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g 인버스에 f 인버스 x를 구해요. 이게 4분의 1 x 더 빼기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g 인버스를 다시 구해요. 이게 gx니까 g 역함수를 또 구해요. 그러니까 y는 2x 마이너스 놓고 다시 xy 잘 바꿔요. 그래서 2y는 x 플러스 1이고 y는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x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예요. 이게 g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f 인버스 x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에 f 인버스 x 더하기 2분의 1이 4분의 1x 빼기 4분의 3이 되면서 이 f 인버스 x 푸는 거예요. 1차 방정식. 자, 이 방법은 합성함수로 통해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어려운 문제 풀 때 종종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역함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x가 아니면 합성함수인 거예요. 저게 아니가 x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넘기면 2분의 f 인버스 x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뺐죠. 뭐가 되냐? 4분의 1 빼기 4분의 5가 되겠고 2를 곱해줘요.
나옵니다. 이게 역함수예요.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러니까 얘를 gx로 놓고 합성함수처럼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치환해가지고 그냥 fx를 구하는 거야. 합성함수 처리할 때 얘를 뭐로 처리한다? t로 놓고 처리해가지고 얘를 fx를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얘를 t로 치환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것밖에 쓸 수 없는 경우도 꽤 돼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알긴 알아야 돼. 슬프지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방법들이. 어려운 심화 문제들 같은 거 보면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치환하는 방법이 더 쉬운데 슬프지만 치환하는 것만 배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슬픔이다. 치환하는 것만 배워서 쓰고 싶은데. 그래서 얘를 치환해요. 이렇게. f의 2x-1에서 여기 이제 4x 더하기 3인데 t로 치환해가지고 x는 넘어가면 t 플러스 1을 2로 나누는 거다. 대입해요. ft는 4배의 2의 t 플러스 t 더하기 3이 되면서 약분되면 2t 더하기 5가 나옵니다. fx가 뭐가 나온다? 2x 플러스 5가 치환해서 fx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요. y는 2x 플러스로 놓고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요. xy 자리 바꿔요. 그 다음에 넘겨요. y는 2분의 x 빼기 2분의 5가 돼서 역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f 인버스 x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5가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죠. 얘에 비해서 제가 훨씬 쉬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풀 때는. 근데 이렇게밖에 풀 수 없게 줄 때가 있어요. 심화 문제에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이게 x가 아니면 얘를 합성함수처럼 놓기 위해서 gx로 놓고서 푸는 방법도 익히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합성함수, 역함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게. 근데 사실 치환해서 푸는 게 훨씬 사실 간단한 방법이긴 해요. 가능만 하다면. 어디가 더 쉽냐? 되게 쉽죠. 근데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익혀놓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간에 뭐 쉬운 대로만 내면 좋겠지만 뭐 선생님 마음대로 내놔요. 뭐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신에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합성함수, 역함수의 개념을. 슬프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 합은 구하세요. 뭐 여기 x절편은 5가 되겠고 x절편은 5가 되겠고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더하면 2분의 5인 것 같아요. 이게 답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가 또 나오고 있네요. 553번. 일단 G의 A는 뭐냐? 뭐가 F 인버스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F1이 뭐가 되는 거야? GA가 돼요. 역함수 안 관당했죠? 왜냐면 바꾸면 되니까, 역함수면 자리 바꾸면 되니까. F1이 몇이냐? 1이에요. GA가 1입니다. 그래서 뭐가 A 들어가면 1이 나온대. 그럼 A-1 있죠. A 들어가면 A-1 나오죠. 1이니까 A는 뭐가 나온다? 2다. 역함수 안 구하죠? 어떻게 풀 때? 슬프지만 다 그렇죠. 역함수를 안 구하는 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556번 같은 문제가 풀어보세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556번 같은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뭐 쉬운 문제니까. 합성함수 구하셔도 풀어도 돼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역함수 성질도 하고 뭐 역함수 값 구하기도 하는데 다 했던 것들이어서 금방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차피 뭐 합성함수 때 했던 거랑 겹쳐가지고
이거 쉬운 문제예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G 인버스 3이 2니까 G2는 3이다. 2 대입하면 3 나오니까 B가 나오겠죠? 3분의 2니까 B는 3분의 7이네. B는 3분의 7이다. 자, G는 3이니까 B 값 나옵니다. B는 3분의 7. 자, 합성하면 되겠죠? 얘가 나온 거 일단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X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되죠. GX가 들어가는 거니까.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7이 되겠고, 빼기 3이 이게 X 더하기 C죠. 이렇게 곱하면 3분의 AX. 그 다음에 여기 곱하면 3분의 7A 빼기 3이 X 더하기 C니까, 여기 1이 돼야 되니까 A는 3이 되겠고요. A가 3이 되면 여기가 4가 나오죠. C는 4가 되겠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냥 뭐 합성함수 구한 다음에 그냥 계수 비교법만 쓴 거예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이냐 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더하기 3분의 7이니까 3분의 28이 나오겠네. 7, 21. 그 다음에 2번에 G 인버스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A는 3이었죠? 그래서 F-1을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6이에요. 뭐 이거를 뭐 K라고 두면 GK가 마이너스 6 되는 걸 찾으면 되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려면 X값이 뭐냐? 3분의 1 X가 넘어가면 3분의 마이너스 25니까 K는 마이너스 25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25 답입니다. 뭐 쉬운 문제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상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뭐 다 맞추지 않을까요? 이 정도 나오면 100점도 나오겠죠? 이 정도로 나올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시험 문제 쉽게. 그래도 뭐 앞에 쉬운 데서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 나오면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557번 합성함수 성질 쓰는 거죠. 여기서 쓰는 건 뭐죠? 자, 이게 키포인트죠. F 오브 G 오브 F 인버스 H F. 그러니까 합성함수 역함수는 자리 바뀌면서 인버스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F 오브 F 인버스 오브 G의 인버스 오브 F인데 얘가 두 개가 어차피 결합법칙이 다 성립하니까 역함수랑 자기 자신 하면 없애면 돼요. 평등함수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G 인버스 오브 F의 파일 값은 뭐냐? 묻는 거죠. fx 다 줬어요. fx 줬고 못 풀면 사람이 아닙니다. gx도 줬어요. 그래서 f8 8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8, 3에 24 마이너스 23 23 나오면 뭐 들어가야 되냐?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 답이죠. 그렇게 이제 간단한 문제죠. 거꾸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60번은 뭐 이게 끝이죠. 모르는 게 누구냐면 여기서 모르는 게 누구죠? 수민아? 560번에서 모르는 게 누구죠? (560번에서) 모르는 건 HX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hx를 알고 싶으면 hx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fx가 있는데 합성을 시켜요. 어떻게 하냐? 앞에다 합성을 시켜요. 이렇게 g를. 여기도 g를 합성을 시키면 돼요. 그럼 이게 날라가요. 그 다음에 자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앞에다가 앞에다가 해야 돼. 왜 그러냐면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합성하면 꼭 앞에 합성해야 돼요. 여기서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날라갔죠? 날라갔어요. 상등함수니까 날라갔어요. 이렇게 남은 거야 지금. 그러면 또 여기서 h 구하고 싶으면 또 앞에다가 뭐 하면 돼? f를 합성함수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또 역함수랑 다니니까 또 날라가요. 그럼 hx만 여기 남는 거예요. 자면 우변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함수 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상대함수를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야 되는데,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합성하면 다 앞으로 하시고 뒤로 하면 뒤로 하시고 항상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안 맞으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H1 구하라겠죠. 그럼 여기다가 1만 넣으면 돼요. 그치? 어려울 게 있나요? 이거 뭐 넣어가지고 못 구하면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 안 그래, 수민아? 계산만 하면 돼요. fx랑 gx 다 줬어요. f2 지나가 볼까요? f2 들어가면 2 나오겠고요. g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나오겠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 4 나오고. 답은 마 4. 간단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유형 22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똑같아요. 거꾸로 하는 거 합성함수에서 다 했었거든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합성함수 할 때도 거꾸로 하는 거 우리가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역함수 안 줄 거예요. 역함수 준다 안 준다? 역함수 안 준다니까. 역함수 망가예요. 미안해요. 역함수 버려졌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합성함수 때 다 이해했다면 여기 푸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죠, 사실.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의 C 값을 구해라. 그럼 뭐냐? 여기서 C 나오려면 뭐 들어가야 되냐? 또 뭐 나오려면 뭐 들어가야 되냐?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C 나오려면 뭐 들어가야 되죠? C 나오려면 그러면 B 들어가야 되죠. 옆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죠. 그러니까 B 들어가면 A 나오겠고, 그 다음에 C 들어가면 B 나오고, 그 다음에 D 들어가면 C 나오고, 이렇게 Y는 FX죠. 한참 가긴 했는데, 그래서 봐봐, C가 나와야 돼. 그럼 C가 나오려 그러면 여기 쫓아가면 되죠? C가 나오려면 누가 들어가야 되냐 봤더니 누가 들어갔죠? D가 나와야 돼. C가 나오려면 D가 들어가야 돼. D예요. F 인버스 C는 D예요. 그냥 FD는 C니까. 그 다음에 D가 나오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D가 나오려 그러면 얘가 D니까 D가 나오려 그러면 너무 빨리 떨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2가 있다고 봅시다. 2가 나와야 된다. D가 나오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이게 답이 2.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거꾸로 가시면 돼요. C 나오려 그러면 D 들어가고, D 나오려면 E 들어가고, 그래서 거꾸로 가면 됩니다. 여기 문제들은 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프의 성질하고 절대값 끼워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빡대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역함수 그래프 성질까지 오늘 합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래프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해줄게요. 그래프는. 그래서 앞에 부분 마무리하고 곧바로 유리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진도 어디 나가요? 여기 나가보세요. 금방 나가잖아. 선생님들은 학교 진도는 금방 나가잖아. 바람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야, 중간원도 막 다 풀어주시고 그래요, 요즘은? 그래도? 선생님께서? 다 풀어주고 있어요, 계속. 열심히 푸세요. 교과선 기본이니까요. 자, 역함수 그래프 성질은 다 알겠지만, 뭐 대칭으로 그리면 되죠? y는 x 대칭으로 그리면 되니까, 보세요. 맨날 물어보는 거 똑같아요.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교점 구하면 되냐?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y는 fx와 y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함수를 또 안 구해요. 그래프마저도 역함수를 안 구해요. 정말 미안한데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도 y는 fx랑 y는 인버스 x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시키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둘이 y는 x축 대칭이기 때문에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끝까지 구하지 않았다. 형준이 어떻게 생각하냐? 역함수 불쌍합니까? 그 다음에 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b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564번에서 y는 fx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찾으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 뭐 찾으면 되는 거야? fx하고 얘하고 y는 x 교점 찾으시면 돼요. 역함수 구하지 말라고요. 역함수 구해서 맞았다고 막 좋아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했다. 아 그게 아니라니까. 맞을 수 있죠. 역함수 그래도 맞을 수 있는데 그럼 시간 낭비야. 그래서 얘네들이 교점을 그냥 때리면 나와요. 넘어가면은 4분의 3x가 되겠고 x는 마이너스 4 y도 마이너스 4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뜨니까 똑같아요. xy 좌표. 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567번 같은 문제. 뭐 원래 그래프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는 뭔 소리냐? 567번은 원래 함수랑 y는 x랑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567번에 보면은 그 fx가 2차 함수예요. 잘라서 씁니다.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잘라서 써요. 잘라서 쓰는데 대칭축이 x는 1이에요.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만 쓰거든요. 그래서 x가 1이 있어요. x가 1이 있고 여기서 잘랐어요. 이렇게. 이쪽만 쓰는 거예요. 이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해요. a 때문에 이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때 이 위아래 왔다 갔다 떠나서 이게 지금 y는 x가 만약에 1이니까 1일 때 지나가겠죠.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y는 x 이렇게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y는 x랑 만나는 걸 찾는데 이렇게 될 때부터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이렇게 접할 때가 접하기 전까지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1번일 때부터 만나서 2번까지 사이에 있을 때 두 점에서 만납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위에를 왔다 가는데 1번 잘라서 쓰는데 여기가 1,1이에요. y는 x니까. 여기 1,1. 1,1을 지나갈 때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다가 접할 때가 마지막으로 한 점 만날 때니까 접할 때보다 나다.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접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지 아냐, 다현아? 접하는 거? 다 똑같아요. 접하는 거는 연립해서 판별식 0으로 구해요. 접할 때는 판별식 0이다. 이거 무조건 써요. 어려운 문제에서. 접할 때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원과 직선이 아니니까 무조건 판별식밖에 쓸 게 없어요. 원이었으면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쓰고 뭐 반지름이다 하면 되는데 여기 원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연립해서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1,1 지나갈 때 먼저 얘를 구해요. 그러면 1,1 대입해가지고 1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a는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가 a가 2예요. 위에 올라가죠? 접할 때는 어때냐? y는 x랑 얘가 연립했을 때 연립할 때 판별식 0인 거예요. 넘겨요. 판별식 씁니다. a가 몇이 나오냐면 4분의 9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가 4분의 9예요. 접할 때가. 접하면 한 점이잖아. 이것보다 낮아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a는 2부터 4분의 9보다 작아야 돼. 이게 안 들어갑니다. 접하면 한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접하는 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응용시킬 때 그래프 문제에서. 기본으로. 그래서 접하는 거는 다 뭐 쓰는 거다? 판별식 0. 연립방정식 해서 2차 방정식 나와요. 고2 때는 다 연립방정식 하면 2차 방정식 나와요. 그걸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 거니까 교점이 한 개니까 판별식 쓰시면 다 나오니까 요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68번 문제는 또 어떻게 풀면 되냐? 568번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자 여기도 568번도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잘 보세요. 이게 대충 y는 x가 이렇게 있으면 역함수 y는 x가 있으면 지금 그 fx가 0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됐어요.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예요. 그러니까 이게 0을 기점으로 기울기가 2에서 2분의 1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y는 fx가 0을 기점으로. 그러면 여기서 역함수를 구해서 둘러싸인 둘레를 구할 필요가 있냐? 없어요. y는 x하고의 이 넓이를 구해요. 그러니까 몇 배 하면 되냐면 이거에 곱하기 2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역함수 구하면 이게 대칭이니까 막 그래프가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넓이나 이 넓이가 같아요. 지금 이게 빨간색이 지금 gx 그린 거거든요. 역함수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슬프지만 마지막까지 한결같죠? 아닌가요? 한결같은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굳이 역함수 안 꺼도 돼요. 그냥 y는 x랑 fx의 넓이 구한 다음에 몇 배만 하면 된다? 2배만 하면 돼요. 그냥 대칭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여기서도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랬다. 그래서 정말 슬프지만 역함수 파트에서 역함수는 원래 구하지 않고 푸는 게 국룰이다.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에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P강은.